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3일 압박새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잠재의 습관 무의식을 바꾸는 명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나의 세상은 언제나 안전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나는 내 꿈을 이루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다. 나는 사랑이 가득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의 몸은 자는 동안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나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언제나 부와 풍요를 끌어당긴다. 내가 돈을 쓸 때마다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 나의 자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잘 받는 사람이고 잘 베푸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나는 잘 될 운명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쉽게 풀린다. 나는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성공임을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도전을 즐기고 과정도 즐긴다. 나에게 온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의 세상은 언제나 안전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나는 내 꿈을 이루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다. 나는 사랑이 가득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의 몸은 자는 동안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나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언제나 부와 풍요를 끌어당긴다. 내가 돈을 쓸 때마다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 나의 자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잘 받는 사람이고 잘 베푸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나는 잘 될 운명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0분까지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선님. 네, 반갑습니다.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를 읽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때 자유로워진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는 독과 같아서 모든 정신력을 약화시키고 평화, 조화, 건강 및 올바른 판단력까지 빼앗아간다. 긍정적인 사고는 마음속 곳곳에 박힌 모든 원한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독주머니를 제거하고 잠재의식을 정화해 줄 것이다. 자신의 재능, 사랑, 친절, 배려를 타인에게 진심으로 베풀면 자신과 타인에게 향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할 수 있다. 타인에게 사랑을 담은 친절함을 선사하라. 사랑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된다.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데, 반면에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에, 음, 쉽게 젖어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환경이나 또는 안 될 때, 이럴 때,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생각들이 또 좀 있었고, 근데 이러한 생각이 안 좋으면서도 또 그게 잘 연민처럼 젖어드는 것들이 좀, 음, 이 습관적인 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반면에 또 긍정적인 사고도 많이 갖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타인에게라든지 또 스스로에게도 친절을 베풀 때 마음이 좀 순수해지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떤 잔잔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한다는 걸 느끼는데, 큰 게 잘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 함께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에게 특히 좀 더 그러한 친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들에게도 가까이 이렇게 가벼운 친절을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좀 흐뭇한 생각도 드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에게도 한번 좀 친절한 생각을,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평생 함께 할 사람은 여러분의 와이프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가장 부족했던 게 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을 못하면 밥을 안 먹었다라고 했었죠.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아침에 못 일어난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벌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용서, 미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정말 죽이고 싶었던 인물 딱 두 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 두 번째로는 저를 자처시켰던 그분. 저는 정말로 증오를 했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자기개발하면서 어느 순간 용서라는 것들, 미움이라는 것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은 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그 새끼 그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증오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고 현재의 삶을 그분이 그렇게 저희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자천시켰던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정말 증오했습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그럴 명분을 어떻게든 내가 만들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결국 성장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싸움이란 건 누군가 하나 비껴간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모함이든 뭐든 결국 내가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을 탓하던 저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만 못하고 있다, 남 탓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 그랬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했죠. "코로나도 내 탓이다."라는 생각을 해 봐라.'라고 했는데 아무나 못하는 거겠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뭔 소리야.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 때문이야. 뭔 소리야.'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나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자체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나로 인해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저는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 돈이 많거나 자기가 좀 다른 사람들을 일단 까고 보는 그런 문화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비판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강사를 하면서 이상한 집단들 되게 많이 만났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냐? 진실과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상황에서 난 아니고 저건 아니고 입 떠드는 것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고 견딜 줄도 알아야 되고 비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 길을 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생각할 시간조차 제 스스로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과 제가 같은 레벨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에 대한 미움도 비판도 버리셔야 되겠죠. '부자가 됐다. 저 사람은 편법을 썼을 거야.'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할 것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판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모습들은 좋지 않겠죠. 싫어한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거나 내색을 하면 되지 않겠죠. 저도 사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고 굳이 그 사람과 만날 필요가 없고 부딪히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주입이 되면 저는 바로 외칩니다. 마음속으로 스탑이라고. 저도 저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 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스탑을 머릿속에서 외칩니다. 그럼 스위치가 꺼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탑 스위치를 만들라고 했죠. 그 트레이닝이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또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셀프 디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싫어서 굳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아깝고 그 감정에 다시 휘둘리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진입하는 순간 바로 스탑을 외칩니다. 그러면 생각이 끊깁니다. 당연히 이건 역시도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스탑한다고 그 생각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수한 연습, 뭐든 연습하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또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스탑이라고 외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로 그냥 감사합니다든 다른 긍정적인 생각을 외치십시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중요할 겁니다. 자,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이제 확실히 아침 해가 밝아오는 시간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4 시, 5시 어두웠지만 이제는 훨씬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전 이게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계발을 계속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찾아오는 행운을 맞이한다라면 여러분의 미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앞이 점점 더 멀어지지만 그 길이 더 밝게 보이겠죠. 그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아침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압박스는 여기까지고요. 돌박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박스는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감사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고 꼭 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40분까지 책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줄리 씨.
네, 저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를 읽기 시작했고요. 오늘 와닿았던 문장은 하루 세끼 밥을 먹든 읽는다. 이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책을 좀 많이 읽긴 하는 편인데, 어, 더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읽기 위해서 지금 이북을 듣고 있어요. 출퇴근할 때도 듣고, 만보 걸 때도 듣고, 근데 화장실 갈 때는 안 듣거든요. 헤드폰이 저한테 무겁다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갈 때도 계속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캔디님이 2배속으로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배속에서 2.4배속까지 들었거든요. 한번 오늘은 2.8배, 3배속으로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더 많이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리마인드가 될 수 있는 속도로 들으셔야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3배속 든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읽어봤자 남는 게 없으면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시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내용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올려야지,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2.7배속으로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듣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지금 2.7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이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 랄랄랄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요? 못 해요. 그 이상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속도 올리는 내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인지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속도를 올리는 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절대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2배속 해서 인지할 수 있다. 조금만 올려볼까지 그거를 갑자기 올리는 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합리화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한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목배의 잠재의식이 읽었고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는 행복은 정신 상태다. 나는 행복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획할 중요한 점은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세상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나은 모습을 갖고 닦아 보여주는 사람이다. 책에서는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한 사람이 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하느냐, 또는 부정이냐, 불행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데, 항상 그것을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 하는 것, 주변 환경,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하지만 그런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처와 미움을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비결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했으면 하는 대로 사람들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졌으면 하는 느낌을 사람들이 가져라. 사람들이 나에게 했으면 하는 행동대로 사람들이 행동하라. 이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기억나는 말은 원수를 은혜로 갚도록 노력하라. 이 부분은 앞박스에서 캔디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싫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나의 생각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생각에 꼬리를 봅니다. 예를 들면 운전합니다. 뒷차가 빵빵거려요. '저 새끼가 나한테 빵빵거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경고를 해 주는 건가?' 생각하고 고맙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운전할 때 특히 많이 합니다. 짜증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운전할 때. 그럴 때마다 짜증을 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시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마다 '아 저 사람 바쁜가 보다.' 빵빵거리면 '아 저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굳이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을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아 내가 져.
과에 너 때문에 갔어 또는 부모님 때문에 갔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이 선택해서 간 겁니다. 진짜 가기 싫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안 갔어야 되겠죠. 그 결단은 내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배우자 누가 떠밀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이고 결과는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이 단점을 바라볼 것인가,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실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와이프가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단점은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만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단점이 있다. 못한다. 제가 감싸주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 나를 높이는 일이겠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욕하고 다녀보세요. 내 얼굴에 침 뱉는 짓입니다. 저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와이프 욕하고 자기 남편 욕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얼굴에 침 뱉으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이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편, 남의 편입니다. 남의 편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나의 선택이겠죠. 그건 역시 생각입니다. "리모컨 가져와." "야 네가 가져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 외쳐 보십시오. 물 떠와."라고 하면 그런 사람도 없겠죠. 물을 떠다 주면서 "목이 마르셨나 봐요." 하면 그쵸. '이게 미쳤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나아질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꿔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은 과거에 했던 선택 그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전과 실패는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큰 실패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해요. 실패 없는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순탄할까요? 준비가 안 되면 사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은 이제 50, 60 부터 시작입니다. 진짜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우리는 돈을 벌었던 시기는 잘 생각해 보면 20-30 년도 안 됩니다. 근데 더 긴 시간을 돈을 벌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20 년, 30년 노력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노동력을 상실합니다. 그 뒤의 삶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너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야 갑자기 생각이 나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요즘에.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 몇십만 원 주면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려고 하십니다. 당연히 저는 안 시킬 겁니다. 근데 그 돈이라도 받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지금 열심히 해서 편안한 삶을 보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그만두고 하면서 힘든 미래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나오는 멤버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10 명, 지금 3 명이 빠졌죠.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면 결국은 자기 계발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속하지 못하게 돼요. 힘든 일이 없거나 바쁜 일이 생기죠. 그럼 제일 먼저 자기 계발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모습을 보내면 분명히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바빠질 겁니다. 예를 들면 원섭님 외출이 많아져요. 그러면 PT 타임이 계속 찹니다. 그럼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안 듣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돼요. 지금 눈앞의 소득보다는 더 큰 소득을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한데 대부분이 그 선택들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원선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코칭해 주고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박스에 안 나오고요. 돌박스, 안박스, 미라클 모닝부터 빠집니다. 바쁘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돈을 더 버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 그게 결국은 장애물이고 장벽인데 그걸 못 깨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득에 만족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계속 유지될까요? 안 된다니까.
노력하면서 점프업이 됐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간 거였는데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다시 또 소득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고 조언을 해 주지만 그들은 못 느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 오면 미라클 모닝부터 빠지려고 할 겁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강의 빠지려고 할 겁니다. 왜냐 힘드니까. 그 시간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해야 여러분의 소득이 더 커진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조언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은 눈앞에 돈만 바라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드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님 되게 아낍니다. 왜냐하면 한번 떠났다가 다시 와서 애틋하거든요. 근데 결혼이란 중대사 있죠. 그럴수록 더 매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 역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게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와이프를 만나고 와이프가 소중하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았고 칼퇴를 했고 회식이 있더라도 빨리 끝내고 오고 이러면서 와이프와의 시간만을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자천이 됐고 여러 가지 내리막길들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올라갈 때 힘들되 내려갈 때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시면 비참함도 무너짐도 느낄 건데 저는 그런 감정을 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린 겁니다.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생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보니까. 계속 그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배움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력으로는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결과들을 더 크게 만드는 거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아침에 찾아온 행운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여러분이 아침에 느끼고 깨달은 감정을 바탕으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날과 하지 않은 날 차이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황은 사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싶으신 분, "난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난 나이 먹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 나이 안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법이 있겠죠. 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 레벨이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삶이 최악이다. 가장 힘든 지점이다. 가장 가난한 날, 가장 못난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제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게 동기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아침에 일찍 나오세요."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나오는 여러분들은 꼭 그 차이들을 보시고요. '아 계속해야 되는구나.'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저 멀리 저 높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와 동등한 위치 또는 나보다 뒤에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을 꼭 소중하게 잘 생각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박사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경제, 뉴스캔을 보셔도 좋고요. 뭐 100번 쓰기를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조용히 틀어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호님이 "일 때문에 이동하면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말을 바꿔야 된다. 말버릇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는 탓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이 있어서"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서 이동하면서 듣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때문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말투 자체를 바꾸셔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 부분 일은 하느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일 덕분에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더 좋은 표현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의 지금 배어 있는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 30 년, 40 년, 50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바꾸기 위한 노력들, 의식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더 좋아질 거야.
나는 건강해.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풍족해. 돈이 있어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드릴 얘기가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나 뭐 직장 또는 비즈니스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우리 원섭님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분명히 더 해볼 수 없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여기가 한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지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봤을지라도 여전히 가능성 남아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결책을 계속 찾아서 시도하다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 전환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랄까, 여기까지가 한계다는 어제의 한계지 오늘의 한계가 아닙니다. 매일 노력한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불가능했을지라도 오늘은 가능할 수 있고, 오늘 안 될지라도 내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봤을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저는 이 말을 어느 순간 공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헛소리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매일 어제의 최선이 아닌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고 내일의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일 1%씩만 성장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불가능한 일이, 과거에 불가능했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재시간 무의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과거에 실패했던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생각들이 이미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출이 이만큼이 최선이야가 아니라, 자, 저를 보세요. PPT로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억 벌겠다. 남들은 비웃죠. 야, PPT로 어떻게 1억 벌어? 벌었습니다. 그렇게 1억, 3억, 5억, 10억을 또 계속 도전하고 있죠. PPT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어제까지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 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자, 여러분한테 마케팅에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조금씩의 변화만 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 짬짜면은 짜장면과 짬뽕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조금의 변화, 조금의 생각의 전환만 가지면 객단가를 바꿀 수 있는 일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계를 맞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임계점이 늘어나는 만큼 가능성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자, 이제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6시 40분도 이제 아침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5시, 4시, 3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녁에 뉴스캠 그리고 스터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